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중년 이후 남성들이 흔히 겪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에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으로 방광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샘 조직입니다. 정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생성해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에 도움을 주는데요. 전립선액은 정액 중 약 30%를 차지하며 정자의 보호 및 영양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방광에서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즉 요도가 좁아진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일련의 노화 과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증상은 비슷합니다. 두 질환 모두 소변을 자주 봐도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 소변을 볼 때마다 불편감이 있는 등 배뇨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인지 전립선 비대증을 전립선암의 전조 질환이나 초기 단계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전혀 다른 질환이고 발생하는 부위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두 질환 모두 중년 이후 남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므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일반적으로 50세 이후의 중장년 남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는 60대 남성의 약 절반, 70대 이상에서는 약 8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노화에 따라 남성 호르몬의 변화와 전립선 세포의 증식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남성이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나이와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 비만 또는 대사증후군, 서구화된 식습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위험인자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이후 남성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으로 매우 유병률이 높지만 실제 치료받으러 오는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소변을 본 후 소변의 일부가 남아있거나 소변을 본 지 2시간 이내에 또 소변이 마렵거나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는 증상 등이 있다면 지체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받아야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배뇨 관련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소변 줄기가 끊기고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렵거나 심할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속옷이 젖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 점점 불편해지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증상에 대한 문진과 함께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측정하여 전립선암 여부도 감별하는데요.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실제 크기와 방광의 잔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요속 검사나 요역동학 검사도 시행되며 이는 소변의 흐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전립선 비대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많은 경우에서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3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방광 입구와 전립선 내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물,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남성 호르몬 억제 약물, 과민성 방광 활동을 진정시키는 약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을 하나만 쓰거나 2가지 이상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은 약물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 역행성 사정, 성욕 감퇴, 입마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복용하신 데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환자의 증상 정도와 전립선 크기, 삶의 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증이나 중등도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됩니다. 수술은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시술이 많아졌으며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일명 홀랩이라고 하는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 또 최근 도입된 리줌 유로리프트와 같은 비침습적 시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수술법으로 내시경 절제 루프를 사용해서 커진 전립선을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만족할 만한 입증된 효과가 있지만 출혈 및 입원 기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홀랩 수술인데 이 방법은 홀뮨 레이저를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최신 수술법입니다. 기존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 비대해진 전립선의 완전 절제가 가능해서 재수술률이 매우 낮으며 출혈은 적고 입원 기간도 하루 이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난이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분 증기 또는 이식형 결철사를 이용해 시행하는 비침습적인 시술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소 마취하에 시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인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급여 대상이 아니라 비용이 아주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잔뇨 증가로 인한 급성 요폐이며 이는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잔뇨가 남으면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 소변 정체나 방광 결석, 요로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흔히 생기는 질환이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증상이 나빠진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소변을 자주 본다고 물을 안 드시면 소변이 농축되어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하루 1.5리터 전후의 물을 충분히 마시되 수분 섭취는 낮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뇨 간격 유지.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마렵다고 바로 가는 것보다 2-3시간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이들은 방광을 자극해 배뇨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은 급박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과체중 관리 및 균형 잡힌 식단. 육류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전립선 비대증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남성 호르몬 변화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꾸준히 관리하면 평생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토마토 섭취가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토마토가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자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검진은 일반적으로 50세 전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45세 전후부터 조기 검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검진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겠지라며 병원을 찾지 않는데 소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생활에 불편이 된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받으면 배뇨 증상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소변 보는데 큰 불편 없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중년 이후에 건강한 삶을 이어가실 바랍니다.